와우넷 이승석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오늘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뭐 한중 FTA 또 후광통 중국이 한국 쪽에 훈풍을 불러일으켜줘서 그래도 이번 주 첫 거래일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오늘 증시 뭐 아시다시피 뭐 한중 FTA에 대한 그 타결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완성차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기타 뭐 지난주부터 미리 좀 선반영성 움직임 좀 보이기 시작했었죠. 뭐 철강주라든지 화학, 기계업종 등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 쪽, 그다음에 통신 장비 쪽에서도 또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다 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재편 이슈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등의 핵심 사업군의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탄력은 좀 다소 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아직은 뭐 수급이 현물 쪽 수급까지 뭐 크게 호전되는 분위기까지 나타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이제 이전보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주식 매도가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 등이 증시에 좀 반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 주에도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예정돼 있죠. 또 여기에다가 목요일 날은 또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반등세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이게 또 이제 규칙가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 놓고 본다면 뭐 앞에서도 뭐 다른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번 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저도 뭐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죠. 뭐 한 1975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렇죠.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960이라고 치면 이제 조금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글쎄요,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뭐 미리 예측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은 거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재료, 그러니까 중국 FTA라는 이 재료가 국내 증시를 2000포인트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려 놓고 또 여기다가 이전에 또 약화됐던 추세까지 복귀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단기적인 급등의 재료냐고 놓고 본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뭐 큰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는 좋은 일이 분명히 맞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갖다 낮추게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될 수는 있어도 당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의 악화라든지 또 최근에 환율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상쇄시키지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뭐 이게 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긍정적 반응 정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나 뭐 내일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시간이 되게 되면 약간 이제 재료는 약간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 얘기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의 선물 쪽 매수가 아주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합성 포지션 쪽에서 선물을 가지고 있는 매도 포지션 쪽에 청산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전체 수급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죠.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시간에 8,300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미결제 약정도 그 양을 다 쫓아가지 못하지만 한 4,800개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매도 포지션의 청산과 더불어서 신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우선 파생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해지를 걸어놨던 거의 부분을 좀 풀어놓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정되고 추세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뚜렷해지면 그때부터 현물 매수에 나선다고 했는데 뭐 그 현물 매수에 나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는 역시 환율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100원 가까이까지 움직였던 환율이 오늘 이제 8원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오늘 좀 완화되고 있고 또 오히려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암시, 뭐 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목요일 날 있을 뭐 이번은 선물 만기는 아니지만 옵션 만기일에 대한 선제적 포지션 구축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거는 뭐 선물만 매수해서는 안 되죠.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매수도 좀 덤벼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제반 여건 자체가 한국 주식을 사기에 아직은 뭐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환경임은 뭐 냉정하게 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환율 상승세가 꺾인 것에 대해서는 좀 반기하는 측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하루 일일 변동폭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급등락이 거듭되면서 혹시 방향성이나 좀 안정성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어떻게 증시와 맞물려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언급드렸죠. 이제 월 초에 환율 변동폭을 키울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가지고서 지난주까지는 환율 변동폭이 클 수뿐이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들어서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이제 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이제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또 뭐 중국의 지난 그 10월 달에 무역 수지 동향도 이미 토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수출은 예상보다 호전, 그다음에 수입은 예상보다 좀 감소세를 보였고 무역 수지는 뭐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중국 증시 움직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이번 주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뭐 유력하다 보니까 뭐 큰 영향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그동안에 워낙 약세 일변도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향성으로 진행됐다면은 이번 주에는 좀 하향 안정, 그러니까 좀 절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 쪽으로다가도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동안에 과도했던 변동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린 게 지금 현재의 원화 가치가 좀 저평가 구간에 돌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으로 당분간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12월 달에 FOMC 회의 때 또 이 조기 금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게 환율 변동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원화 가치가 일방적으로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까 뭐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중국 증시가 아주 좋다고 했는데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움직임 살펴보죠. 예, 아시아 증시 쪽 동향을 하나하나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가장 좋은 쪽은 역시 중국 쪽 증시 여건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통화들이 오르는 거죠. 오늘 원화 가치도 오르고 있고 또 엔화 가치도 좀 올랐고 또 유로화 가치도 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이 좀 펼쳐지고 있고 호주 증시도 역시 오늘 0.4%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증시가 현재 1.5% 정도의 강세, 그다음에 홍콩이 1.6%, 그다음에 대만 증시가 1.54% 움직이고 있고 싱가포르 증시도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등 인도 등 이 동남아나 이제 서아시아 국가들 쪽 증시는 다소 흐름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동북아시아 쪽 증시 쪽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상당히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좀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견조함이 확인됐다는 부분하고 오늘 뭐 한중 FTA가 꼭 뭐 우리한테만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중국 쪽으로다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쪽 움직임은 오늘 대체적으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섹터군 종목 기업 국가들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중국 증시와 연동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쪽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게 결코 이렇게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죠. 또 한동안 또 유럽 증시가 좋을 때도 이것도 또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경제 섹터 중에서 이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꼽는다면 미국이 있겠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이 있겠고 또 유로존이 있겠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본다면 그 낙수 효과가 광범위하게 글로벌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남미 국가들 증시가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럽 증시가 좋으면은 뭐 인도라든지 뭐 주변 여건 그 국가들이 좀 좋죠. 중국 증시 움직임이 좋으면은 최근 이제 홍콩이나 대만이나 한국 증시 움직임이 좀 동행하는 성격이 강해지는데 이런 이제 배경이 이제 이 자유무역 협정하고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 나프타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북미 자유협정 생긴 이후에 그쪽의 경제 결속력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현재 또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이제 FTA가 진행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의 어떤 GDP 성장률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또 이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낙수 효과가 그 해당 인접 국가들 쪽에다가만 제한적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앞으로도 중국 증시 쪽에 연동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요즘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국 증시 강한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증시 바라보면 한숨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렇죠. 오히려 중국 증시 움직임이 좋을 때 한국 증시가
따라가는 성향이 어떤 비율적으로 본다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밤에는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나 좀 경제 지표는 내일까지 좀 조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한 가지 좀 특색 있는 건 이제 고용 지표 중에서 제가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실질 임금의 상승률을 갖다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다소 좀 하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본다면은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채권 가격 준비된 뭐 HTS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동향이 되겠는데요. 국채 가격 동향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모처럼 좀 국채 가격이 미국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긴축의 우려감이 다소 약화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 뭐 실업률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일자리 숫자나 또 내지는 뭐 임금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작았다는 점이 반영이 되면서 긴축 우려감이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쪽은 주 초반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다소 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상승이 탄력이 좀 둔화되는 가운데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한적 구간 내에서의 미국 증시 정도는 오늘 밤 이후에 좀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영향력이 과연 이제 우리 증시 쪽에 어떻게 미칠지가 관건일 텐데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 기술적 지표로 본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고 또 외국인 또 이 수급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수급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동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쪽에서 이제 제가 좀 수급이 약화됐습니다만 외국인들 수급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면 또 처음 보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동향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하고 옵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들 상품 쪽을 갖다가 승수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래밍화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갖다 업데이트해서 가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그 마이너스 5선까지 밀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구간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좀 변곡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강력한 추세가 새로이 진행될 때에는 이렇게 10포인트, 그러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움직이고 난 다음인데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쪽 움직임은 굉장히 좋죠. 외국인들이 주식 쪽 매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시간에 선물 매수하고 그다음에 풋옵션 쪽의 청산, 물론 지난주 외국인들이 이제 만기를 앞두고 한 120억 원 정도의 콜옵션 쪽에서 매수한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합성 포지션 쪽은 거의 플러스 10선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주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이제 조정을 탈피하는 쪽의 수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쪽이 오늘 투신권 쪽에 한 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매수했던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뭐 조절성 매도가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여전히 연기금이 한 100억 원 정도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수급은 지난주에 비해서 좀 온건해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증시의 그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종합주가지수 차트상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1960포인트를 장중에 이제 회복 시도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뭐 그거보다는 좀 약간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제가 금요일 날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스토캐스틱의 K선과 D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격도는 이제 21선 이격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이제 다시 이제 100선 위에서 확장세를 보여주면서 조정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지난주 주 후반까지는 이 DMI 차트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지만 이게 확산되는, 그러니까 악화되는 움직임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DI선, 그러니까 플러스 DI선과 마이너스 DI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매수 시그널이 이제 발생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적 지표로 본다면 모두 다 매수 시그널이 발생 혹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기술적 지표도 호전되는 양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투자 전략과 또 관심주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주식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강한 반등 이후에 오늘은 또 다시 뭐 거래소 쪽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흐름이 다소 좀 약한 게 좀 어떻게 보면 불만이면 불만이고 좀 기분 나쁜 하락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현재 눈여겨보실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파생 쪽의 수급은 좋아지고 있지만 현물 쪽의 수급이 아직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다 띄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기존의 위험 회피성 선물 매도했던 거를 좀 풀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국면은 지난주에도 언급드린 대로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정도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뭐 아직도 유지할 수 있겠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지수권역대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항 지수권역대에 제시하고 있는 구간이 197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반등에서 1차적으로 1975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주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고 현금 비중을 다소 낮췄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15%로 낮추고 주식 비중은 85%까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심주까지 아예 아주 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언급드린 대로 이제 제가 수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갖다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증권하고 이원 에너지 기업이죠. 이원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하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는 쪽의 기업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웹젠 게임주죠.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가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동반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쪽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글쎄 오늘 이제 한중 FTA가 나온 이후에 어느 쪽에 수혜에 한 논의가 좀 활발한데요. 원료 의약품 기업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무상증자 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석의 히든 전략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